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K-팝에서 K-드라마로 한국이 문화강국이 된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메이저 언론이라 분류되는 뉴욕타임즈에서 또 다른 한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한국의 특파원을 통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주로 자동차와 휴대전화로 유명했지만 전세계 관객들은 그 엔터테인먼트에 매료되었으며 제작자들은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울 교회의 동굴 같은 세트장에서 촬영된 한국의 새 드라마에서 형사는 저주로 인해 600년을 산 남자를 쫓고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 후 침묵, 그런 다음 한 여성이 총을 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며 침묵을 깨트립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장면은 여러 번 녹화되었습니다. 그것은 12월 넷플릭스에서 출시될 새로운 드라마인 불가사리의 일부였습니다. 장영호 감독은 한국의 이 최신 드라마로 전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혁신적인 문화 수출의 부재를 오랫동안 한탄해 왔습니다. 수십 년 넘는 동안 이 나라의 명성은 현대, LG 같은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와 휴대폰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한편 그들의 영화, TV 프로그램 및 음악은 대부분 자국 관객이 소비했습니다. 이제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 디스토피아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수상 경력이 빛나는 기생충과 같은 영화는 삼성 휴대폰만큼 흔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모델로 제조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한국의 감독과 제작자는 할리우드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연구하고 업계 공식을 채택 및 정제하고 매우 한국적인 감각을 추가하는데 수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리적 장벽을 허물자 제작자들은 그 나라가 서구 문화의 소비자에게 그 자체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주요 문화 수출국으로 변모했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외국어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는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몇 년 동안 80편의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이는 2016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위 10개 시리즈 중 3개가 한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스위트홈 등 히트 드라마가 이미 나왔지만 이 드라마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3편의 히트 한국어 드라마의 공동 제작자 또는 공동 감독의 역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한 한 흥미롭고 의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온 감정적 경험을 이해하고 한국어 세부 사항을 추가하며 한국식 양식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고품질 스트리밍 서비스가 텔레비전 드라마 배포의 혁명과 함께 도착했을 때 우리는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생산량은 반도체와 같은 일부 핵심 제품 수출에 비해 여전히 작지만 정량화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일종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지난 9월 한류를 뜻하는 한류를 포함해 26개의 새로운 한국어 어원을 추가했고 북한은 K-팝의 침공을 악성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한류 팬의 미친 행동을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수십 개의 K-팝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문화적 강국으로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 같은 목적을 위한 베이징의 비효율적인 국가정책과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의 예술가들을 검열하려 했던 한국 관리들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러 정치인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기 시작했고 일부 남성 팝 아티스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달 정부 당국은 넷플릭스가 서울 올림픽공원에 거대한 오징어 게임 동상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공연한 BTS나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되기 훨씬 전에 겨울연가와 같은 한국 TV 드라마와 빅뱅, 소녀시대와 같은 그룹은 아시아와 그 너머의 다른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물결의 세계적인 도달 범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싱글 히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연간 수십 편의 시리즈를 제작하는 한국 최대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김영규 대표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은 너무 작고 너무 경쟁적입니다. 우리는 글로벌화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불평등을 주제로 한 영상을 만들어 왔지만 빈부격차가 큰 영화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작년부터 전세계 관객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더 많이 시청하는 시기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세상은 이 작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이전에 제한된 수의 국영방송사가 한국의 텔레비전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방송국은 국제시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예술적 자유를 제공하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독립제작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플랫폼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한국의 검열관은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미디어를 검열하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는 지역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방영되는 것보다 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작자는 또한 국가의 검열법을 넘어 더 창의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인 캐릭터와 줄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종종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호작용 또는 심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웅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고 흠이 깊고 불가능한 상황에 갇히고 사랑, 가족,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공유 가치에 집착합니다. 감독과 제작자는 의도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인간 같은 냄새가 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전쟁, 독재, 민주화 및 가속화되는 경제성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을 만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종종 사회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예리한 감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영화의 대부분은 소득 불평등과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플롯과 그것이 생성하는 좌절과 계급 갈등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의 첫 번째 인기작품 도가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의 성적 학대에 대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2011년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촉발된 광범위한 분노로 인해 정부는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에서 성적 학대의 혐의가 있는 교사를 찾아서 처벌해야 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는 정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음악은 한국의 활기찬 시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2016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1년의 캠퍼스 행진을 시작하여 전국적인 정부항쟁을 일으켰을 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습니다. 소년밴드 god의 노래 촛불 하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비공식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문화에 관한 책의 저자 임명목 씨는 한국 콘텐츠의 지배적인 특징은 전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좌절된 상승욕구, 분노, 대중운동에 대한 동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힌 채 대유행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관객들은 이전보다 이 어려운 문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K-팝 아이돌 공동저자인 경일대학교 교수인 이학준 씨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해외에서 흥미로운 것을 빠르게 습득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불가살 세트에서 수십 명의 작업자가 장면의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기를 덮은 짙은 안개, 젖은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 슬프고 불쌍한 모습, 우울한 남자, 이 시리즈의 초자연적 플롯은 엑스파일,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인기 미국 TV 프로그램을 연상하게 하지만 장 씨는 성과 악이 모두 내세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의 믿음인 업보에 초점을 맞춘 한국 고유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후 장 씨는 관객들이 이 새로운 드라마에 몰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제 해외 매체들이 일본 같은 매체를 인용하며 한 달이 건너서 전하는 한류 소식이 아니라 직접 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한국 특파원과 한국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이 작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컨텐츠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세계 주류를 형성했던 미국의 컨텐츠 산업이 바닥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와 맞물린 현상 같습니다. 왜 동양의 작은 나라의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열광을 받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일단 일본 기사들처럼 뇌피셜이 아닌 정확한 기사를 전달하려는 미국 뉴욕타임즈 기사 칭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